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2022년 새해 첫 주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3건, 그리고 오늘의 명시로 롱펠로의 Psalm of Life, 인생 예찬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세계 10대 부호들의 재산이 작년도에 4,020억 달러나 증가했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CES 국제전자제품 박람회가 개최 일자도 줄이고 대면 전시도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지난 12월 30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망, 그리고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CNBC 뉴스가 소개한 기억력 향상을 위한 두뇌 훈련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시는 롱펠로의 Psalm of Life, 인생 예찬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World's 10 richest people added $402 billion to their fortunes in 2021. Here's whose net worth grew the most. CNBC 뉴스 보시죠. 세계 10대 부호들의 재산이 작년 중에 4,020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10명 전원이 1,000억 달러 이상 재산가가 되었고요. 10명 중 8명이 작년에 1,000억 달러 상의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세계 최고 부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작년도 중반에 제프 베조스를 제치고 1위가 되었죠. 순자산 규모가 2,7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조 원입니다. 대단하죠? 테슬라 전기자동차사와 스페이스X 우주항공사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는 작년도에 재산이 1,210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작년도 기술주 선풍 속에 테슬라 주가가 60%나 상승하였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재산이 더 많이 불었었죠. 1,400억 달러나 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연봉이나 보너스 없이 스톡 옵션 행사로 재산을 늘리죠. 주주총회에서 올해 실적이 얼마 이상이 되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 스톡 옵션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고, 그 실적이 달성되면은 스톡 옵션을 행사하는 거죠. 그동안 테슬라 자동차 판매 실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스톡 옵션을 많이 받은 겁니다. 네, 다음은 세계 2등 부자 제프 베조스를 보죠. 애마존닷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지난 7월에 동 CEO를 사임하고 블루 오리진 우주항공사와 몇 년 전에 인수했던 워싱턴 포스트 경영을 지금 담당하고 있죠. 현 재산은 1,950억 달러고 작년 중에 5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1등 부자를 하다가 작년 중반경부터 일론 머스크에게 추월당했죠. 2년 전에 첫 부인인 맥켄지 스코트와 이혼했는데 위자료를 당시 시가로 660억 달러 지나줬죠. 1순위 세계 최고 여성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약속을 하는 기빙 플래지에 가입하였죠. 최근 1년간 인종평등 사업 등에 총 87억 달러나 기부하였습니다. 연간으로 최다의 기부 기록입니다. 세계 3위 부호는 버나드 아놀트입니다. LVMH,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사 회장입니다. 루이비통 외에 크리스찬 디올, 지방시 등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 사치 상품 딜럭스 구스 전문 그룹이죠. 와인, 의류, 그리고 향수, 화장품, 시계, 보석 등을 취급하죠. 버나드 아놀트의 재산은 1,760억 달러인데 작년에 61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유럽 최고 부자죠. 다음 4위 부자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입니다. 현재 지분이 1%입니다. 현재 기빙 플래지 운영 등 자선 사업에 치중하고 있죠. 작년 말 재산은 1,390억 달러고 작년 중에 7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분도 멜린다 게이츠와 작년에 이혼했는데 이자료를 많이 줬죠. 멜린다와 맥켄지 두 이혼녀는 공동으로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위 부자 레리 페이지입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고요. 모회사인 알파벳의 CEO를 거쳐서 현재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재산은 1,300억 달러고 작년 중에 47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 기술주 선풍으로 알파벳 주가가 많이 올랐죠. 알파벳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죠. 다음은 6위 부자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창업자이고 현 CEO죠. 작년 하반기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지주회사로 메타를 설립했죠. 메타는 메타버스의 약자라고 합니다. 현 재산이 1280억 달러고 작년 중에 24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계 7위 부자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고 현재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현 재산은 1250억 달러고 작년에 450억 달러를 늘렸습니다. 다음은 8위 부자 스티브 발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 CEO고요. 현재 LA 클리퍼스 야구 구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1220억 달러고 작년에 41억 달러 재산이 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작년에 주가가 50%나 올랐죠. 다음은 9위 부자 레리 앨리슨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하는 오라클 창업자 겸 회장입니다. 현 재산은 1,090억 달러고 작년에 290억 달러가 늘었는데 작년에 오라클 주가가 많이 올랐죠. 다음은 10위 부자 워렌 버핏입니다. 91세 나이에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을 하고 있죠. 가치 투자의 기재 그리고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현 재산은 1,090억 달러고 작년에 210억 달러 늘었습니다. 재산의 반 이상을 기부한다는 기빙 플래치의 주장자인데 본인은 대부분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죠. 기부액 누계로는 세계 최고죠. 올해 주가 상승으로 약속의 반밖에 이행하지 못했다고 불만이네요.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훌륭한 분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CES to now end sooner than planned as Omicron cases surge. 로이터 통신 보시죠. CES 2022 국제전자제품 박람회가 축소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1월 5일부터 1월 7일 금요일까지 하는데 지난 금요일 주최 측에서 단축 발표했죠. 2,200여 기업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지만은 다수 대기업들이 최근에 잇따라 비대면 참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제네럴 모터스, 그리고 AMD, 그리고 프록터 앤 갬블, 알파벳사, 페이스북 등이 지금 여기 잇따라 비대면 참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대면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영상으로 대신한다는 거죠. 삼성전자 새 CEO께서 키노트 스피치를 하도록 돼 있던데 잘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행사 주관처에서는 완전 접종자로서 마스크 착용자만 입장을 허용한다 하고요. 현장에서 바로 감염 여부 검사까지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를 좀 더 살펴보죠. 매년 1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데 작년에는 코비드-19 사태로 취소되었죠. 세계 최대 IT 가전제품, 자동차 등 박람회고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참가하죠. 세계 3대 박람회 중에서도 최고죠.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IFA는 9월 초에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수그러들기를 기원합니다. 참, 그리고 올해 CES 2022의 키워드는 5G, 스마트 시티, IoT, AI, 드론, 3D 프린팅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지난주 금요일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망자 통계입니다. 확진자 수는 2억 8,180만 8천 명으로 전주 대비 1.9%나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541만 1,759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자 수는 86억 8,720만 명으로 전주 대비 0.4% 증가에 그쳤네요.
아마 연말이라 백신 접종 통계가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크게 상승하였고요. 그러나 사망자 증가세는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는 있으나 중증 환자 발생은 적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지난주에 국가별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확진자 수가 5,254만 3,600명이나 됩니다. 사망자 수가 81만 2,577명이나 되고요. 지난주만 하루 확진자 수 52만 6천 명에 달합니다. 두 번째 단신은 CN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세계 저명 신경과학자가 기억력 향상을 위한 두뇌 훈련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전혀 아니지만은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옮겨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세부 사건에 대한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심해지면 치매, 건망증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이 예방을 위한 두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력 문제는 대부분 주의력 문제와 연결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억력 강화를 위한 뇌 훈련법으로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첫째가 연습, 리허설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기억 정보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활용하라고 하네요. 예를 들면은 방금 들은 직장 동료의 이름을 직업 훈련 중에 재미있는 경험 등과 연관해서 기억하고 외국어 단어도 다른 사물과 연관 지어서 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력을 정교화하라고 하네요. elaboration이라고 합니다. 주의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경험을 기존 지식과 기억에 연결하라고 하네요. 다음은 기억의 공고화, consolidation입니다. 앞에 설명한 두 방법, 리허설과 elaboration은 초기 기억력 형성에 도움이 되고 그 기억을 보다 장기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공고화, consolidation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정 신경계 간의 연결 형성을 통해서 장기적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우리 기억력을 해치는 것을 소개했는데요. 주어진 일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기억력과 창의력을 해칠 수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식품점에서 물건을 싣고 나오다가 전화기를 꺼내서 업무 이메일을 본다든가 하는 것은 주의력 약화로 기억력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업무 휴지 시간, 중지 시간을 갖는 것이 기억력 공고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업무 중지 기간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신경이 연결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한 뇌 훈련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 번 읽고 났어야 조금씩 이해가 되더군요.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다음 주에는 12월중 고용보고서 금요일 발표되죠. 그리고 수요일에 나오는 연준 FOMC 회의록이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고용지표는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41만 명 고용 증가가 예상되고 실업률은 전월보다 또 내린 4.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난 연말주에 상승 랠리가 그 상승 랠리의 순풍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군요. 그러나 고용지표 호조는 연준의 조기 정책 변화로 포커스가 이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말로 갈수록 부담이 좀 커진다고 하네요. 현재 연준이 3월 중에 금리 인상을 할 전망이 많아지고 있고 1분기 중에 세계 전체적인 금융정책 변화가 가시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민년 첫 주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한 롱펠로의 Psalm of Life, 인생의 해찬 시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에 인내심을 키우고 용기를 내어 밝은 미래를 개척하자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